자, 이제 소매에 삥 둘러서 인바이어스를 해주겠습니다. 인바이어스는 바이어스를 한번 재봉을 해서 시접과 함께 안으로 말아 넣어 주는 거죠. 바이어스 분량을 감싸서 한번 하고 감싸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인바이어스 바이어스 감 준비해 주시고 보통 한 3cm 정도로 해주시죠. 자, 뒷판의 아몰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견마기를 하기 위해서 연결된 부위가 있었죠. 그거 조금 위에나 그거 조금 밑에나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인바이어스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는 좁은 안쪽의 원이고 여기는 넓은 바깥쪽의 원이죠. 그러면 처음 재봉했을 때 재봉을 해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요 끝이 넓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감을 다려 주실 때 둥글게 첫 선을 하는 것보다 첫 선이 열린 부분 요 반대쪽이 넓어지게 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봉을 하실 때 앞에 남겨 두십니다. 남겨 두시고 1cm 시접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바이어스 감을 당기지 않습니다. 바이어스 감을 여기서 당기면 나머지 이쪽에 부분이 나중에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인바이어스 한 선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곡선이 심한 부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곡선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 조금 나타났죠. 이때는 살짝만 당기시든지 곡선 심하게 곡선 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펴지게 해주십니다. 이 소매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포인트는 당기지 않는다. 뒷부분에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 왔습니다. 살짝만 당겼습니다. 자, 시작 부분에 다 와가죠. 제가 이렇게 놓고 하면 편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단이 쳐져서 바이어스 부분이 이 옷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위에 얹어 넣어서 이렇게 늘어지는 부위가 없도록 해줬습니다. 보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아몰선이 늘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첫 시작한 선까지 딱 물리게, 서로가 짝지가 딱 물리게 가십니다. 열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딱 물리죠. 바이어스 지금까지 해오던 거는 쫙 펼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1cm 시접 이 안쪽도 또 활짝 펼쳐 주시고, 먼저 해놨던 시작선의 바이어스를 여기 재봉선 교차되는 부분을 딱 꺾으셔서 서로가 90도가 이렇게 되도록, 여기서 오고 원래 거는 이렇게 되도록 해서 90도 정확하게 꺾이도록 해주셔서 대각선으로 재봉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재봉? 처음 재봉한 선 여기 보이죠? 요점까지 재봉을 해서 가시면, 자, 시작점에 딱 물리는 대각선 재봉이 되었습니다. 안에서도 대각선 재봉이 되었죠. 끝나가던 왔던 바이어스는 시접까지 활짝 펼쳐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꺾으셔서 90도가 서로 교차되도록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재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바이어스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 다음 시접을 끊어 주시고, 여기 밑에 시접이 많이 뭉칩니다. 상황 따라서 조금 쳐내 주시고요. 다시 안으로 밀어 넣으셔서 모든 시접을, 여기 있는 모든 시접을 바이어스 쪽으로 넘겨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어스 쪽으로 넘어간 시접과 바이어스 분량을 상침을 한번 해줄게요. 이 상침의 역할은 이렇게 바이어스 감이 겉감 쪽으로 나오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때도 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자기 원래의 가지고 있는 그 늘어남 그 정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제 시접을 감싸서 이렇게 넘겨서 이제 고정 박음질을 하기 전에 안에 있는 시접이 내가 준비했던 요 바이어스를 충분히 감싸면서 잘 들어갈 수 있는가 확인을 해서 오버가 된다 이래 하시면 이제 원단을 잘라내 주셔야죠. 이때도 여름 원단이니까 너무 바짝 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접을 돌려가며 잘라주겠습니다. 자, 시접 정리가 되시고 나시면 여기 곡선 부위를 가위밥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좁은 원이죠. 여기는 좁은 원이었죠. 근데 감싸서 넘기면 넓은 원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 확장할 수 있게끔 가위밥을 똥똥똥똥 주셔서 이렇게 벌어지게끔 해주셔야
본판에 있거나 시접의 요 분량이 딱 벌어져야 요 곡선의 모양대로 늘어날 수 있겠죠. 여기 특히 이런 부분 늘어나지겠죠. 그래서 시접 자르고 나서 삥 둘러서 가위밥을 주십니다. 시접에 가위밥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인바이어스 이 부분이 톡 일어서게 돼요. 가위밥으로 한 군데 가위밥을 해줌으로 해서 이 옷 자체의 바느질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머니도 그렇고요. 우리 동방저고리 할 때도 뒷부분에 다트 부분에 가위밥을 하나 통 주니까 옷 만들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접이 모이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 감싸서 아직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바로 인바이어스를 척척 해낼 실력은 아니니까 시침핀을 꽂아 주십니다. 인바이어스를 이제 예쁘게 다려 주었습니다. 목선에 안단했던 부위도 다려야 하기 때문에 살짝 다려줬고요. 저는 인바이어스를 깨끗하게 다려서 이렇게 시침을 해줬습니다. 시침을 하는 시간은 단 5분이면 되지만 얘를 예쁘게 못했을 때 후에는 몇 시간 아니나 며칠, 몇 달,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옷은 다 이쁜데 내 인바이어스 여기 암홀한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시침을 해줬습니다. 아직 자연스럽게 이런 거 시침 안 하고 할 정도의 스킬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고 이렇게 시침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인바이어스를 마무리를 하는데 겨드랑이 쪽이 아무래도 적게 보이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쪽부터 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겨드랑이 아랫점부터. 저는 지금 스티치 노루발로 교체를 해줬어요. 물론 일반 노루발 하셔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티치 노루발로 해주시면 좋겠고, 첫 시작할 때 실을 잡아 주십니다. 실이 엉키지 말라고 실을 잡아 주시면 아무래도 시작과 끝선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스티치 노루발을 이용해서 예쁘게 다림질 해놨던 요 인바이어스 끝선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면 이 전대는 인바이어스 감 요 폭을 딱 맞게 잘 다려야 되는 그 전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침한 인바이어스를 그냥 쭉 편하게 시침핀에 아야 하고 찍힐 염려도 없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당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죠.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 아몰선에 인바이어스 깨끗하게 일어서고 하는 거 없이 잘 되었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시침선만 쑥 빼주면 되죠. 요런 부분이 이제 바이어스를 당겨서 부착을 하시면 요 바깥에 있는 선이 부족해서 겨드랑이가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림질만 해주시면 예쁜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요 폭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도 이제 스티치를 놔줘야겠죠. 그거는 뒷판을 마무리하고 할 겁니다.